제가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죠. 정말 밤을 꼴딱 새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 10시 반에 이제 침대에 눕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단톡방에 누군가가 그 계엄령 그거를 딱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거 리얼인 거예요, 리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몇 년 전에 봤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전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에서도 전쟁, 이렇게 좀 불안 심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조금씩 더 퇴보하는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투자를 하더라도 자연을 아끼기 위해서 좀 그런 방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거꾸로 해요. 다시 석탄으로 돌아가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환경에 관련된 단체도 탈퇴하고 막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러면서 문득 저한테 떠올랐던 인물이 히틀러인 거예요.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그 당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히틀러가 사실은 그 정치를 그렇게 하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치당으로 소수당에서 시작해서 독일의 대통령이 된 그 상황을 배경을 좀 보자고 한다면 그 당시 독일이 엄청난 경제적 공황, 즉 경제적 불안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불안한 상황에서 히틀러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믿음으로 그 나치당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보지도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마인드나 정책이 결국은 그런 세계적인 참변을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으로 여기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불안해지면요,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요. 넓게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수록 마음이 좁아짐이 나기 때문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게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로만 포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그런 비극의 어떤 삶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종대왕은 각 부서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용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토론이라고 아시죠? 토론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A의 의견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B의 의견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토론을 잘 마친 성과는 A와 B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C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잘된 토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세종대왕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소통하면서 C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불안에 잡아먹혀 있고 있는 건 아닌지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생존이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욕구들이 별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하신 분들은 아직도 우리 부모님처럼 생존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불안하면 할수록 조바심이 생기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결국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져서 내 생존을 우선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전편에 언급한 이기적인 사람이 나쁜가요? 라고 하는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과 함께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이기주의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불안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불안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시야가 넓어지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더 나은 선택을 함께 공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수준은 여전히 높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편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내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들만 옆집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저 프랑스, 독일에서 납치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치 이것들이 진짜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불안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낙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낙관성은 그래, 그렇게 해도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믿음, 내가 어떤 시련을 겪어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더 발전할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